안녕하십니까, 개용수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살펴볼 내용은 GNS3 설치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NS3는 시스코 네트워크를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GNS3를 이용하면 일단 GNS3 사이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NS3 사이트로 GNS3는 이렇게 오픈 소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이 프로그램은 자유스럽게 쓸 수는 있습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쓰는데 특별하게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 시스코 장비 사용하는 운영 체제가 필요해요. 운영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GNS3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실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사전 준비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GNS3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요 GNS3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하셔야지 그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가 있고, 실제 이 장비에 활용할 시스코 운영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iOS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GNS에서 사용할 iOS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이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이제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스코 장비의 운영 체제는 이제 iOS라는 걸 사용을 하죠. iOS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 iOS GNS 자체는 실제 이제 버추얼 라우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가상의 라우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에뮬레이션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버추얼 라우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 시스코 장비에서 돌아가는 iOS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GNS가 시스코의 모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라우터 계열의 장비들, 그렇다고 라우터의 모든 장비가 되는 건 아니고요. 라우터 계열의 일부 장비들을 이 GNS에서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비를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스코 네트워크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CCNA 같은 경우에는 CCNA 자격증을 공부할 때는 패킷 트레이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CCNA에서는 패킷 트레이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지만, CCNP에서는 이 패킷 트레이서 가지고 전체를 공부하는데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패킷 트레이서만 가지고 CCNP를 공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CCNP부터는 실제 장비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GNS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GNS는 이런 라우터를 구성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벤더의 버추얼 장비를 만들어낼 수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니퍼의 장비라든지, 뭐 시스코의 라우터 말고 아사 장비라든지, 파이어월 장비라든지 다양한 장비들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HP의 이런 네트워크 장비까지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GNS를 잘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장비를 버추얼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GNS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이런 GNS 파일하고요. GNS 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코 장비에서 돌아가는 운영 체제. 이 시스코 장비에서 돌아가는 운영 체제는 인터넷을 뒤져보시면은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iOS 같은 경우에는요, 시스코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실제 시스코 장비를 구매한 사람만이 저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원칙적으로 보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은 시스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물건을 구매한 이력이 있으면은 이 iOS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 iOS 파일을 시스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글링이나 이런 걸 하시면은 이렇게 찾아내실 수도 있고, 아니시면은 뭐
제 카페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뭐 알려드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OS 파일은 이 시스코의 라이센스가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배포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각자 알아서 찾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GNS3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GNS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GNS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시스코 운영체제, 저는 이제 C3640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파일 이름이 있는데 이게 시스코 장비에서 들어가는 이제 운영체제인데, 이 참고로 이제 3640이라는 장비를 이제 선택하게 된 거는 이 장비가 이제 단종이 된 굉장히 옛날 모델이에요. 더 이상 뭐 아직 뭐 돌아가는 장비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실제 이제 더 이상 판매되는 장비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옛날 장비를 뭐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iOS를 하나 구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GNS를 먼저 설치를 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NS를 그 설치 파일을 다운 받으시고 설치를 시작을 하시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뭐 넥스트라든지 요 가운데 거만 이제 가급적 클릭해 주시면은 대부분 잘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하실 때 GNS 프로그램 폴더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GNS는 상당히 많은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윈피켓, 와이어샤크, 솔라윈즈, 리스판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요 솔라윈즈라는 거는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와이어샤크를 가지고 패킷 수집을 하면은 그 각각의 어떤 패킷을 주고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시점에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솔라윈즈 리스판스는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등록을 해야 돼요. 이메일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옵션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디폴트로 놓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로 놓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그래서 기본적으로 GNS가 설치되는 폴더가 나와 있고요. 예, GNS가 설치가 되는 폴더가 나와 있고, 다 그냥 웬만하면 디폴트 값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은 윈피캡이라는 걸 먼저 설치해요. 윈피캡은 뭐냐면은 요 GNS를 설치하면 설치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와이어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GNS 네트워크하고 연동하는데, 어쨌거나 윈피캡은 네트워크에 지나가는 트래픽들을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윈피캡을 먼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윈피캡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윈피캡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라는 그 패킷 캡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요. 그래서 윈피캡을 GNS 설치할 때 처음에 윈피캡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샤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와이어샤크는 GNS 설치 프로그램에 들어있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속도가 늦다면 좀 설치하는데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와이어샤크 프로그램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와이어샤크는 패킷 캡처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넥스트, 그래서 와이어샤크 설치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와이어샤크 설치할 때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하는데 그냥 다 디폴트로 놓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디폴트로 놓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피캡을 설치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미 우리가 앞서서 윈피캡을 설치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또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냥 추가 디폴트 값을 놓고 설치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윈피캡을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윈피캡을 또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와이어샤크가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와이어샤크는 CCNA 레벨에서 그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만, CCNP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더 강화하고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패킷을 뒤져봐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와이어샤크의 사용법들도 좀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샤크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GNS3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GNS3는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상의 라우터나 이런 네트워크 장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GNS3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GNS3 안에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옛날에 이제 다이나믹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이나믹스라는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이제 버추얼라이즈를 해주는데 그 다이나믹스가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쓰기 쉽게 만든 프로그램을 GNS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GNS가 발전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제 꼭 시스코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트워크의 여러 벤더를 버추얼라이제이션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GNS를 잘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설치가 완료가 됐네요. 설치가 완료가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GNS3의 설치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GNS3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요, 여기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뭐 그래서 뭐 참고할 것들, 뭐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 참가를 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겠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GNS3가 설치가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Getting Started, Documentation, 그 다음에 사용자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그냥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New Project라는 게 나오는데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GNS 가지고 하나의 시나리오를 다루면 토폴로지가 필요하겠죠. 네트워크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 네트워크 도면 하나를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라우터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네트워크 장비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 사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네트워크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컨피그레이션이 완료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프로젝트 단위로 묶게 됩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처음에 이제 GNS가 시작하면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일단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캔슬을 하시고 기본 초기 작업부터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초기 작업. 자, 그래서 이 GNS3는 다시 닫으면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요, 이 바탕화면에 GNS3라는 걸 더블 클릭을 해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항상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초기 설정부터 하고 우리가 기본 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설정은 에디트 밑에 프리퍼런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 설치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너럴이라는 항목에 프로젝트의 경로, 바이너리 이미지의 경로, 템포럴리 경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폴더를 미리 좀 만들어 놓는 게, 이렇게 지금 디폴트 폴더들이 조금 복잡한 경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폴더가 복잡하게 두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폴더를 몇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GNS3 밑에 프로젝트란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프로젝트란 폴더를 만들고 이미지란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템포럴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템프라고 만들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만들죠. 이 정도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요거를 전부 다 요 경로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GNS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파일들의 경로명을 간단히 구성을 해주시는 게 이제 작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편합니다. 그래서 GNS 밑에 이미지라는 폴더를 선택을 했고, 템포러리는 C의 GNS 밑에 템프라는 폴더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꼭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 눌러주시고, 나머지는 바꿔야 될 부분들은 없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디폴트 값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GNS3 서버도 다 디폴트 값을 두고, 패킷 캡처도 그냥 디폴트 값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너럴 탭에서 이렇게 이제 요 my 프로젝트라는 거, 바이너리 이미지라는 폴더, 템포러리 폴더를 내가 만든 좀 더 짧은 경로명으로 바꿔줬습니다. 이걸 꼭 안 바꿔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경로명에 한글이 들어있거나 그러면은요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시스코 장비를 버추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iOS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이나밉스에 iOS 라우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이나밉스에 iOS 라우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요걸 선택하셔가지고 그 iOS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iOS라는 그 시스코 운영체제가 등록이 되면은요, 그 등록된 장비만 우리가 이 GNS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보죠. New라는 걸 선택을 하시고 iOS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iOS 이미지를 카피를 안 해놨네요. 제가 iOS 이미지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시는 이 장비의 iOS 이미지는 전부 다 C 밑에 아까 만들어진 GNS 밑에 이미지라는 폴더가 있죠. 이미지 폴더는 사진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 시스코 장비의 운영 체제를 여기다 넣어놓으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다시요. 이 iOS 라우터에서 New를 누르시고 그럼 iOS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눌러서 iOS 이미지를 불러오면 됩니다. 제가 iOS 이미지를 폴더를 잘못 잡았나요? 예, 템프 폴더가 나오네요. 템프 폴더가 나오는데 바이너리 이미지, GNS3 이미지, 바이너리 이미지 돼 있고 아마 그 프로그램의 버그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래서 어플라이 OK 하고 아예 프로그램을 닫았다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닫았다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OS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라우터들은요 사전에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New하고 iOS 이미지를 하면은 요 내가 지정한 이미지 폴더가 바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등록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시스코 iOS 이미지를 불러오면은요 이거를 디컴프레스 압축을 해제할 것이냐를 물어보는데 시스코 장비의 운영체제인 iOS는요 압축 파일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압축 파일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GNS에서 이것을 불러올 때 압축이 된 형태가 아니라 압축을 해제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압축을 한 파일은 압축을 한 형태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비가 부팅을 할 때 압축 파일을 메모리에다 디컴프레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팅 시간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GNS에서는 iOS 이미지를 압축을 이제 해제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제할 것이냐, 이 압축을 해제한 형태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ext. 그래서 내가 이제 등록을 하는 것은 3600 라우터 중에 3640이라는 지금 라우터를 제가 이제 요 GNS가 제가 iOS를 등록을 하면요 그 iOS를 가지고 사용하는 모델을 바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그 모델명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메모리라든지 그 다음에 슬롯은 지금 보시면은 이 3640이라는 장비는요 3640이라는 장비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슬롯 이게 슬롯이에요. 슬롯 여기에 0, 1, 2, 3인가요? 예. 저도 이 장비를 하도 오래전에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기억이 아리까리 합니다만은 요거 자체가 슬롯이에요. 요게 이제 그 3640 모델인데 그래서 요게 슬롯입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슬롯이에요. 요거 하나하나가 슬롯입니다. 그래서 요 슬롯에다가 이렇게 모듈을 하나 꼽도록 돼 있어요. 모듈들을 꼽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모듈을 여기에다가 이런 모듈을 슬롯에다가 이제 꼽도록 되어 있습니다. 꼽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GNS에서 슬롯에다가 무엇을 꽂을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그냥 아무것도 꼽지 않고요. 그냥 부팅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한 것들은요 나중에 꼽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개념의 아이들 PC라는
그런 항목이 나오는데 아이들 PC라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시스코 라우터의 iOS 얘를 버추얼 라우터로 돌리는데 얘가 그냥 사용하면요 CPU 활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PC라는 아이들 PC라는 값을 찾아주면은요 이 아이들 PC라는 게 얘가 적용이 돼가지고요 CPU 활용률을 낮춰요. 그러니까 시스코 장비가 항상 이 버추얼 라우터가 상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추얼 라우터가 CPU를 상시점이랍니다. 그래서 얘가 언제 쉬고 있는지 그런 거를 실제 내 컴퓨터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인지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 PC라는 걸 잡아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얘를 잡아야 됩니다. 얘를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들 PC 파인더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은 그래서 이 아이들 PC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GNS3에서 잘 그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 PC 파인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아이들 PC 파인더가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 나중에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PC 파인더는 지금 시점에서 잡지는 못하고요. 일단 피니시까지 하시고 그래서 다시 apply OK.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3600 장비, 정확하게 얘기하면 3640이라는 장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가운데로 이렇게 쫙 끌고 오시면은 이 라우터가 하나 생겨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얘 아이들 PC라는 값을 발견해서 적용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 PC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우터를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이쪽에서 클릭해 가지고 드래그 하는 거죠. 마우스를 누른 채로 여기다 가져다 놓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아이들 PC를 일단 장비를 켜야 되겠네요. 예, 스타트를 해주셔 가지고 장비를 켜주시고 스타트를 해서 장비를 켜주시고 장비가 켜지면은 여기가 이제 초록 색깔로 나옵니다. 장비를 켜시고 그 다음에 콘솔이라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콘솔로 들어가시면은 이 장비가 부팅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잘 부팅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장비가 부팅이 된 상태에서 그 장비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아이들 PC라는 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아이들 PC라는 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얘가 그 GNS가 이 장비가 갖는 가장 적합한 값을 그래서 아이들 PC는 쭉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에스테리스크가 붙어 있는 값을 가급적 선택해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자 여기에서 잠시만요. 태스크 매니저 서비스 성능 자 여기 보시면은 CPU가 뭐 50% 이렇게 이제 점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CPU가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 PC를 적용을 하면은 자 제가 아이들 PC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가 됐고 자 보시면은 CPU가 확 줄어드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시면은 이렇게 에스테리스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 관리자를 열어 놓으시고 적용을 했을 때 이 아이들 PC 값은 적용을 했을 때 CPU 사용률이 이제 줄어들어야 됩니다. CPU 사용률이. 그래서 아이들 PC라는 요 값은요 모델별로 한 번만 잡아주면 됩니다. 모델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뭐 이제 3640이라는 모델은 더 이상 아이들 PC라는 걸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3640이라는 거는 더 이상 아이들 PC를 잡아줄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iOS 이미지를 얻으셨다면은 그 녀석에 대해서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콘솔 아까 이제 그 장비 콘솔로 들어가 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쇼런에서 실제 장비하고 똑같습니다. 실제 장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끄고 프로그램을 닫았다가 그래서 지금 제가 토폴로지가 하나 생긴 거죠.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겠냐 하는데 저장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GNS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때 작업하는
그 내역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요번에 하는 게 첫 번째 랩 1번이에요. 첫 번째 랩 1번입니다. 그래서 랩 1번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그럼 앞으로 하는 작업은 전부 요 랩 1번이라는 데 저장이 됩니다. 랩 1번이라는데 이제 저장이 됩니다. 제가 아까 GNS3 밑에 프로젝트라는 폴더에서 내가 랩 1번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면은요, 랩 1번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관련된 내용은 전부 이쪽에 저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 3640 장비가 하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일단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은 연결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컴피규어 하면은요, 여기에 꽂을 수 있는 슬롯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NM4T라는 모드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NM4T는 뭐냐 하면은 NM4T는 시스코 3640 NM4T. 자, NM4T는 이렇게 생긴 시리얼 모듈입니다. 그래서 전용 회선 같은 걸 연결을 할 때 쓰는 모듈로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장비에 꽂힌 이미지가 없네요. 전부 모듈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그 시스코 장비에 이제 장착을 하게 돼요. 여기 그림이 작은데 요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듈을 꽂게 됩니다. 이렇게 모듈을 이런 식으로 모듈을 꽂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들은 모듈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그림들이 없는데, 예, 시스코 3635 NM4T.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듈이 그 NM4T가 여러 개가 꽂혀 있네요. 모듈 0, 1, 2, 3 뭐 해가지고 모듈이 이제 여러 개가 꽂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NM4T라는 모듈입니다. 얘가 NM4T라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스코 장비에다가 이제 꽂아서 서로 장비들을 이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롯 제로에다가 NM4T를 꽂겠다. 그리고 라우터 2도 마찬가지로 슬롯 제로에다가 NM4T라는 걸 꽂겠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모듈을 꽂고 이 장비들을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케이블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시고 장비를 선택하시면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어요. 이 NM4T는 4개의 시리얼 포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비하고 장비를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을 다시 클릭을 해서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드를 해제하시고, 자, 장비를 부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초록 색깔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장비가 다 켜지는데, 장비의 대수가 많지 않을 때는 이걸 클릭해서 장비를 동시에 켜셔도 되는데, 그럼 PC에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장비의 대수가 작다면 상관이 없는데, 장비의 대수가 많다면 그냥 이렇게 한 대 한 대 켜주시는 게, 각 장비 간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서는 장비를 켜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켜고 그 다음에 이 장비에 이제 콘솔을 들어가면 되죠. 콘솔을 들어가면 됩니다. 장비의 콘솔은 혹시 뭐 그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텔레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그러면은요, 이 장비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면은 각 장비의 콘솔 포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콘솔 포트가 2001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내 컴퓨터에서, 지금 제 컴퓨터에는 지금 제 컴퓨터에 그 이렇게 텔레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텔넷을 이용하실 때 자기 루프백에 이 콘솔 포트로 텔넷을 하시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자동화를 해주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콘솔이라는 명령어만 넣어주면은 GNS가 대신해서, 그래서 지금 R1하고 R2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쇼 런을 하면은 지금 제가 아까 인터페이스를 하나 연결했죠. 시리얼 00를 연결했죠. 그래서 두 개 사이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어드레스 10.1.1.1 25.25.25.0 노샷.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시리얼 00 IP 어드레스 10.1.1.2 25.25.25.0 노션. 그래서 핑 10.1.1.1로 핑이 되는지, 그래서 두 개 간의 작업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한 내용을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작업한 내용을요 세이브를 하시면, 세이브 프로젝트 하시면은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이 다 저장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한 내용은 여기 폴더에 가보시면은 이 config라는 폴더를 워드나 이런 걸로 열어보시면은요, 워드패드로 열어보죠. 그러면 내가 작업한 컨피그레이션이 저장, 여기 잠시만요. 요게 아니네요. 예. 요게 네이티브 프라이빗, 스타트업 컨피그. 네, 스타트업 컨피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타트업 컨피그라는 이 파일을 보시면은 이 스타트업 확장자가 CFG입니다. 확장자가 CFG인데, 확장자가 지금 안 보입니다만 확장자가 CFG이고요. 이 스타트업 컨피그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비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딱 저장을 하시면 이 토폴로지하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 컨피그레이션 전체 토폴로지하고 작업 내역들이 여기에 남아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장비가 켜져 있는 관계로 가상 머신들이 지금 이제 켜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장비를 끄면은 파일들을 주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한 내용을 딴 데 가서 하시려면은요, 이 폴더만 그대로 카피하시면 돼요. 이 폴더만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다른 장비에 가서 그냥 실습을 이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GNS3 사용 방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GNS를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